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핀지닷컴 통해서 보겠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한 40여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 188포인트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종가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언제든지 뭐 마이너스로도 전환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 지수 0.7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특히 나스닥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애플이 0.46%, 이 차트상으로는 양봉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애플 비전 프로 일정, 뭐 아시다시피 2월 2일 출시 예정이고 사전 주문은 1월 19일부터 받는다는 소식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보이고 있고, 아마존 1.27%. 자, 이틀째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CES에서 3개의 AI 칩을 선보이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알파벳도 이틀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 주식은 현재 2.4%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흐름 보죠. 일단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이제 그 AMD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인텔, 브로드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죠. 퀄컴은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약보합,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내용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1월 8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CES, 이때 이제 오른 뭐 바이오랄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신기술 정책 관련주는 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금통위가 있네요. 우리나라 금리 결정 3.5%의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죠.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미국의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잠깐 트레이딩 이카노미스트닷컴에서 한번 보시죠. 이 CPI, 지금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로 이전에 한 0.3% 올랐는데, 그 컨센은 0.3%, 예상치는 0.2%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나의 정책 경로가 좀 늦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빨라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런 이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CME 패드워치에 하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70%였죠. 뭐 그전에는 더 높았습니다만 이제 59%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열기가 식는 이유가 너무 이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너무 빨리 불러일으켰다. 물론 주가 항상 오르게 되면 그런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자 미국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 있는데 기대치가 좀 낮아진다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도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닝 쇼크 나왔죠. 이 증권사들에서 제시한 그 가이던스를 훨씬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 2%대 하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좀 보였고, 사실 뭐 미국의 기업 실적 우려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이제 1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책주로 움직인 거에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위치에서는 또 차트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지난 10월 하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11월 이제 셀인 메이, 바인 노벰버,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프로야구 이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끝날 때쯤 주식 사서 시범 경기 시작할 때쯤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게 잘 맞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위치냐? 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실적을 주시하면서 좀 정책장,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의 경우에는 차트를 항상 봐야 됩니다. 이 차트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는 바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유지됐고 국제유가는 뭐 하루 만에 상승 전환됐죠. 이렇게 배럴당 72달러대. 엔비디아가 이제 이틀째 신고가 경신.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신고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이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상승 없었으면 나스닥도 하락이었습니다. 네, 5시 25분 알람이 지금 울리네요. 네. 자, HBC의 맥스 캐트로라는 애널리스트는 역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골디락스라는 말 자체가 시장이 그냥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은 연준의 금리라는 3월이나 5월 이거 아니다. 한 6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그런 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좀 보자는 얘기죠. 뭐 이런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발 좀 빼는 모습이 좀 하나씩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90포인트 하락 마감했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자, 종목단에서는 뭐 조금 전에 다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나스닥 기업들. 자, 애플 0.4%, 마이크로소프트 0.1%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 1.34, 자, 엔비디아 2.5%. 자, 그러나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장중 고점 대비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MD 2%대 상승. 이제 다른 반도체나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키민지닷컴. 자, S&P 500 매부를 보시죠. 자, 이것은 지금 이제 2.5%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그냥 파란색이 어떤 거다.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혼조세죠, 지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은행주들도 좀 주춤하고 있고, 유가 올랐지만 에너지 관련주는 오히려 좀 하락주에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선별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저가 항공주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 항공주는 오늘도 올랐네요. 자, 어제 크게 하락했던 보잉 오늘은 뭐 1%대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통신주도 좀 약세, 그 다음에 넷플릭스, 디즈니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또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뭐 기타 관련된 뉴스 보니까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 투자, EU 이제 감시 기관에서 그 인수합병 관련돼서 뭐 조사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T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중립 의견으로 좀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S&P 500 맵 외에 ETF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없죠. 상당히 좀 혼조스럽다. 네, 좀 혼조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랄지 뭐 지금 어떤 방향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자, 외신 기사 보게 되면 자,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칩 부분, 반도체 부분의 약세가 이제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35%나 급락을 한 건데, 자, 영업이익이 이제 2조 8천억 나왔지 않습니까? 이 추정치 대비 24%나 적은 수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15년 만에 가장 적은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죠. 자, 2022년도 이렇게 높았던 영업이익이 2024년 1분기 때 최저. 근데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어요.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자형 뭐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삼성 입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어제가 그젠가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AI 수요가 향후 3년 동안 한국 기업의 시장 가치를 2배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일시로 좀 조정받고 다시 이런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 기업들은 또다시 실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1월 31일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때 AI 분야에서 삼성의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투자가들이 그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요게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오늘은 좀 하락 중에 있는데 미국 EPA가 이제 차량 테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함에 따라 이 테슬라의 그 주행거리 추정치가 좀 조정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규칙 변경은 이제 테슬라가 이 차량 주행거리에 관한 이 소비자의 불만을 좀 억제했다는 사실을 이제 로이터가 보도하면서 이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의 비전 프로는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고밍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데 뭐 뻔한 얘기죠. 만약 뭐 이거 매진 안 되면 애플이 좀 단기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비전 프로의 MR, 뭐 XR 사양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랄지 메타 이런 데서도 이런 MRXR 기기 올해 계속 좀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월 2일 날 1월 19일 날 사전 주문 이제 2월 2일 날 출시가 되면서 뭐 사양이랄지 특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 GPT 온라인 스토어 출시 기대감 아직 뭐 나오진 않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이제 비전 프로 출시 맞물리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올해 좀 중장기로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주식은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주시장에서 꼭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월 초에 제가 11월 2일자에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뭐 국내 기업도 있고 여기 SK 하이닉스도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때는 미국의 이런 ETF 지금 뭐 큰 폭으로 났지 않습니까? 여기 대형주도 이제 엔비디아도 끼어 있고 테슬라도 끼어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끼어 있고 그러지만 뭐 아주 적정하게 참 잘 대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그 뭐 HBM 관련주랄지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주도 이때 좀 제시를 했었어요. 솔브렌이나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뭐 12월 15일에 이들 종목군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11월 15일부터 이렇게 제시를 좀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15일자부터 쭉 온디바이스 AI는 뭐 12월 달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지만은 뭐 이런 종목군들 하나씩 다 넣었죠. 왜 이러냐면 제가 그 11월, 12월 때를 말씀드렸지만은 연말 연초는 정책 장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크게 부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왜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11월 달들은 뭐 이런 종목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GPT 스토어 관련주들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놨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은 항상 뭐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시황을 또 공부하면서 시장의 어떤 추이, 지금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있나 이런 걸 항상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한번 주식 해볼 만하다. 안 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또 조심할 시가 되는 거고 좀 이제 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좀 애매한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수익이 안 나고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일선을 자주 깨트린다. 혹은 21선을 자주 위협한다. 내 계좌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대응을 안 돼. 그럼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식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러니까 딱 어제는 딱 이 말로 표시됐죠. 뭐 엔비디아는 급등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하락했는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오면서 그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때렸어요. 어제 외국인들 보십시오. 많이도 팔았죠. 100만, 1000만, 억, 1000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은 지금 5거래 연속 순매도입니다.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잠깐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자, 보시죠. 이게 자, 하이닉스는 네, 최근에 이제 역시 기관이 좀 계속 좀 팔았네요. 최근에. 그럼 보면 반도체를 좀 기관은 계속 좀 팔았다는 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좀 됐고요. 자, 약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좀 빠지면서 이제 바이오주로 알테온이나 레고캠 바이오 뭐 상승을 좀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주 뭐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컴도 약세를 좀 보였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이차전지 좀 혼조세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개별 종목 섹터에서는 유가락에 따른 이제 항공 그다음에 LCC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근데 오늘 또 유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뭐 써닉 시스템, 뭐 이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제 이제 유입됐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것은 개별 종목은 신규 상장주나 이제 개별 종목은 거래량이 유입됐는지를 꼭 좀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움직이는 종목의 패턴은 거래량이 뭐 일주일 전 혹은 2, 3일 전에 들어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래량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든 증권사 사용하실 겁니다. 네, 증권사에서 도움을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계속 이 시황 들으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도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있는 네, 제 고객이 되시면 됩니다. 네, 제 고객이 되는 방법은 여기 여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제 고객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객 안내 메일을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로. 그러면 제가 고객 되는 방법 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 고객이 되는 거, 뭐 당연히 무료 고객입니다. 네,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객이 되면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고객 관리가 뭐냐? 일단 보유 종목을 한번 제가 싹 한번 봐드립니다. 거기서 줄일 것, 비중을 좀 줄일 것, 비중을 늘릴 것, 그게 어느 정도 가지치가 되게 되면 제가 종목을 또 발굴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이 오게 되면 매도를 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장중에 저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제 고객은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꼭 그 제 고객이 되자는 분들 신년이기 때문에 연초기 때문에 1월 딱 이번 주만 네, 고객 안내 메일을 좀 접수 받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요. 네. 자, 나머지 상황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일단 코스피 21선 내줬어요. 네, 삼성전자 차트하고 비슷하죠? 보면요. 자, 기존의 흐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5일선 타고 저점 만들고 21선 여기서 안차하고 뭐 깨트린 적 없잖아요. 이때 뭐 살짝 장중에 뭐 이때는 이제 깨트린 건 아니죠. 근데 이 깨트렸지 않습니까? 기존 흐름과 틀리죠. 11월 달 초와 지금 11, 12 한 두어 달 만에 깨졌죠. 그래서 뭐 이제 세진 않겠죠. 등락 거듭하겠죠. 이제 미국 시장 기침 소리 들리는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구간에서 코스피에 대한 전략은 좀 중립으로 보시는 거나. 자, 현금 비중 애매하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5일 이동평선 위에서 좀 진행되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5일선을 깨뜨리게 되면 21선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이틀 이상 깨뜨리게 되면 코스닥도 탄력이 좀 둔화되구나. 그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 나머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지금 볼까요? 엔비디아가 2.1%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네요. 자,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지금 현재 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볼까요? 자, 다우나스닥 S&P 다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시간의 상승률 볼게요. 네, 코스닥에서는 좀 이제 너무 초개별 종목으로 뭐 시간에서 좀 움직였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종목 자체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죠. 뭐 우선주 어제 태생건설 우선주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고, 대형주 중에서 특징주 있나 볼까요? 네, SK하이닉스, HMM,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어제 좀 마감했습니다. 뭐 상승은 롯데케미칼 정도 1%, 네, 코스닥 조금 전에 봤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일단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 하회 이 부분이 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이고, 여전히 뭐 거래 들어온 개별 종목으로 단기 매매가 좀 성행하는 흐름입니다. 어제장 외국인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SK 하이닉스 순매수했네요. 삼성전자는 팔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뭐 개별 종목들 위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외국인 순매수하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치게 되면 이 외국인 순매수로 잡히는 건 CFD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에이지글랜드, 아프리카 TV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오늘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그 다음에 쭉 이런 게 예정돼 있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전히 감기 기승을 부립니다. 이 감기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코가 맹맹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